어머니 원수를 갚으러 왔어요. 이 뱀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다고요. 잠깐. 그 뱀을 죽이면 안 돼. 왜요? 이 뱀이 제 어머니를 괴롭혔는데. 아니야, 그 뱀 뱃속에 내 어머니 편지가 들어있어. 네? 뱀 뱃속에 편지가요? 그래. 그리고 그 편지에는 내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적혀 있단다. 원수를 갚으러 온 딸과 뱀을 죽인 할아버지, 그리고 뱀 뱃속에서 나온 50년 전 편지 한 장.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기막힌 우연이 헤어진 부녀를 이어주는 하늘의 계획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대체 이 50대 여성은 왜 뱀을 원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73세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녀의 아버지가 된 걸까요?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인구 200명도 안 되는 외딴 산골 마을. 이곳에 김덕수라는 73세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큰, 평생을 농사일로 보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깊게 패인 이마주름과 굵은 손등의 핏줄이 그가 얼마나 고된 세월을 살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평생을 호라비로 살아온 덕수 할아버지는 마을 이장직을 맡아 무려 30년째 묵묵히 동네 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믿고 따랐어요. 이장님이 계시니 든든하다, 이장님만큼 마을을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말들을 자주 했거든요. 덕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부엌에서 혼자 간단한 아침을 해결했어요. 보통은 찬밥에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미지근한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죠.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50년 넘게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에 쌓인 낙엽을 치우고 마을 입구, 가로등 전구를 갈아주고 독거 할머니들 댁 앞에 놓인 우유병이 잘 가져가졌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이 모든 일을 혼자서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을의 든든한 기둥 같았어요. 하지만 덕수 할아버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루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뒷산 초입에 있는 커다란 바위 근처를 매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바위는 마을에서 할아버지 바위라고 불렸는데 높이가 사람 키의 2배쯤 되고 윗부분이 평평해서 앉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덕수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잠시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우며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잠깐 쉬어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덕수 할아버지에게 그 시간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바위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거든요. 정순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말들을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가끔 바위 위에 작은 들꽃을 올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멀리서 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할아버지가 산신령께 인사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골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이 매일 뒷산에 올라가시는 거 봤어? 응, 새벽마다 혼자 중얼거리시더라. 뭔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가 워낙 과묵하고 사생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사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마을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뒷산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씩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날이 갈수록 그 소리가 더 크고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이상함을 눈치챈 건 김씨네였어요. 김씨네는 뒷산과 가장 가까운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염소 우리를 확인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전날 저녁까지 있었던 염소 한 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어요. 우리 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고 부서진 곳도 없었는데 염소만 없어진 거였죠. 이상하네, 염소가 어디로 갔을까? 김 씨는 주변을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우리 주변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뭔가 비린내 같으면서도 썩은 냄새 같은 게 코를 찔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반대편에 사는 박씨네 닭장에서 닭 3마리가 목만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목이 잘려나간 채로 닭장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몸통 부분은 온데간데 없었던 거죠. 박씨 할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닭대가리만 남겨놓고 어디로 간 거야? 박씨 할머니의 비명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닭장 주변을 살펴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여우나 족제비 같은 동물이 한 집 같지 않았거든요. 보통 그런 동물들은 닭을 통째로 물고 가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뜯어먹는데 이번엔 머리만 남기고 몸통을 깔끔하게 가져간 거였어요. 더욱 섬뜩한 건 닭장 주변에 남겨진 흔적이었습니다. 땅바닥에는 뱀이 지나간 것 같은 구불구불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국의 폭이 보통 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른 팔뚝만한 굵기의 뱀이 지나간 것 같은 흔적이었거든요. 이게 뱀 자국이야? 에이, 이렇게 큰 뱀이 어디 있어? 그럼 뭐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결정적인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밭일을 하러 가던 최 씨가 뒷산에서 무시무시한 것을 봤다고 증언한 거예요. 분명히 봤어, 분명히. 하얀 뱀이 있었다고. 최 씨의 말에 따르면 새벽 안개 속에서 거대한 흰 뱀이 꿈틀거리며 산을 기어 올라가는 걸 봤다는 거였어요. 길이는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고 몸통 굵기는 어른 허벅지만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뱀의 눈이 빨갛게 번뜩이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 했어요. 온몸이 하얗게 빛나는데 마치 전설 속 백사 같았어.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 최 씨의 증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 지역에 그렇게 큰 뱀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흰 뱀이라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큰 뱀이 내려오면 어린아이들까지 위험하다,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 하지만 누가 감히 그런 큰 뱀을. 걱정과 불안이 마을을 뒤덮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마침내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이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잡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의견이 쏟아졌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 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인들 뿐이었거든요. 게다가 3미터짜리 거대한 뱀을 상대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죠. 이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덕수 할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어른이었거든요.
젊은 시절 농사일로 단련된 체력과 30년간 이장 일을 해오면서 쌓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덕수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 보겠소.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는 없으니까. 이 말에 몇몇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이장님, 너무 위험해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지만 덕수 할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도 젊었을 때 산에서 뱀을 잡아본 경험이 있어.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니겠소? 결국 회의는 덕수 할아버지가 며칠 후 직접 뱀을 잡으러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고요. 그날 밤 덕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뱀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에게는 뒷산이 남다른 의미가 있었거든요. 50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일이 바로 그 뒷산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덕수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그의 눈동자만 번뜩이고 있었죠.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때는 1974년 봄, 덕수가 23세 청년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덕수는 마을 처녀 박정순이와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정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마음씨 착한 처녀로 소문났고 덕수 역시 성실하고 든든한 총각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정순이는 키가 작고 갸름한 얼굴에 큰 눈이 인상적인 처녀였어요. 웃을 때마다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기는 게 정말 사랑스러웠죠.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덕수가 나무를 캐러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정순이가 길을 알려준 것이 인연이 되었어요. 저기요, 길을 잃으셨나요? 정순이의 맑은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의 기분을 덕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마을 뒷산의 큰 바위는 둘만의 비밀 장소가 되었죠. 덕수 오빠, 여기서 보는 마을이 참 예쁘죠? 아, 그래, 정순아. 하지만 내가 더 예뻐. 이런 달콤한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듬해 봄에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했었어요. 덕수는 이미 정순이 부모님께 정식으로 청혼을 드렸고 양가 어른들도 모두 찬성하셨거든요. 우리 사위 참 든든해 보인다. 정순이도 착한 아이고 잘 살 것 같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덕수는 결혼 준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마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정순이에게 예쁜 한복이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정순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할 때마다 정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순이의 부모님이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당장 다음 날 새벽에 말이에요. 무슨 소린가요? 갑자기 왜요? 덕수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정순이의 아버지는 딱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사정이 있다. 그리고 덕수 총각, 미안하지만 정순이와는 더 이상 만나지 말아주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알고 보니 너희는 남매야. 정순이 아버지가 내뱉은 이 말에 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매라고요? 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아버지는 가지고 온 낡은 문서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어요. 너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입양 보낸 아이야. 정순이 친오빠라고. 내 부모님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한테 맡겼는데 그때는 성이 달라서 몰랐던 거지. 그런데 최근에 호적을 정리하다가 알게 되었어.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내 부모님은 양부모야.
진짜 부모는 따로 있어. 그리고 그 진짜 부모가 바로 우리란 말이야. 정순이 아버지는 호적 등본과 여러 문서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덕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친누이라니 이런 잔혹한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남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문서들은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우리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정순이 아버지의 말에 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근친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덕수는 정순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정순이는 울고 있었어요. 오빠, 이게 정말이에요? 정순아, 우리가 정말 남매라는 게 말이 돼요? 정순이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했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문서가 명확해. 오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그날 밤 뒷산 바위에서 마지막 이별을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헤어져야 했던 거죠. 그 다음날 새벽 정순이 가족은 정말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덕수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정순이를 보고 싶어서 뒷산 바위에서 밤새 기다렸지만 정순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부모님이 덕수를 만나지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그 후로 50년 동안 덕수 할아버지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금기를 범할 뻔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내가 어떻게 누이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걸까. 이런 자책에 시달리며 살아온 50년이었어요. 그래서 덕수 할아버지는 매일 뒷산 바위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정순이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그곳에서 그녀를 그리워하고 동시에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정순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기를 바라. 이런 마음으로 50년을 살아온 거였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덕수 할아버지는 다음날 새벽 일찍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청년 몇 명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그는 혼자 가겠다고 고집했어요. 괜한 사람까지 다칠 필요는 없소. 내가 해결하겠소. 그렇게 말하며 낡은 사냥칼 하나만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덕수 할아버지에게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만약 그 뱀이 정말 자신과 정순이의 추억이 담긴 바위 근처에 있다면 그건 남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곳은 그에게 성스러운 공간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스름한 시간이었어요. 산길은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산을 올라갔어요. 평소에 너무 익숙한 길이라 어둠 속에서도 발걸음이 자연스러웠죠. 뒷산 바위 근처에 도착한 덕수 할아버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거대한 흰 뱀이 바로 자신이 50년간 매일 앉아있던 그 바위 위에서 따리를 틀고 있었거든요. 정말 마을 사람들이 말한 대로 어른 팔뚝보다 굵고 길이가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뱀의 온몸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는데 새벽 안개 속에서 보니 정말 신비로웠어요. 하지만 그 빨간 눈이 덕수 할아버지를 노려보는 모습은 정말 무섭기 그지없었죠. 뱀은 덕수 할아버지를 보더니 위협적으로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씩 하는 소리와 함께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이 정말 무섭기 그지없었어요. 그래, 내가 그 뱀이구나. 덕수 할아버지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73세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더욱이 이곳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였어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물러설 수 없었죠. 뱀과 할아버지는 한동안 서로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새벽 공기 속에서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덕수 할아버지는 손에 쥔 사냥칼을 단단히 움켜쥐었고 뱀은 목을 길게 빼고 언제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덕수 할아버지를 향해 몸을 날린 거예요. 하지만 젊은 시절 농사일로 단련된 덕수 할아버지의 순발력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손에 쥔 칼로 뱀의 목 부분을 정확히 찔렀어요. 콱! 날카로운 칼날이 뱀의 몸을 관통했고 거대한 흰 뱀은 몇 번 몸부림치더니 축 늘어졌습니다. 후! 덕수 할아버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런 격한 움직임이 쉽지 않았거든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뱀의 배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마치 뱃속에 큰 덩어리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뱀들이 먹이를 삼키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크기로 봐서는 꽤 큰 동물을 먹었을 것 같았어요. 혹시 마을 가축을 먹고 있었나? 궁금해진 덕수 할아버지는 칼로 뱀의 배를 조심스럽게 갈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할 테니까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온 건 가축의 뼈나 털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그것은 편지 봉투였어요. 5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누렇게 바랜 편지가 뱀의 뱃속에서 나온 겁니다. 편지는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그나마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덕수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덕수 오빠에게. 이 글씨를 본 순간 덕수 할아버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필체는 분명히 정순이의 글씨였거든요.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이게. 덕수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정순이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5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예쁜 글씨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펼쳐본 덕수 할아버지. 5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어요. 덕수 오빠,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오빠, 저는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우리가 남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사랑을 막으려고 꾸며낸 거짓말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빠도. 편지를 읽어가던 덕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저는 지금 오빠의 아이를 품고 있어요. 벌써 석 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손에 이끌려 멀리 가야 해요. 아버지는 제가 임신한 걸 알고는 더욱 화를 내시면서 절대 오빠를 만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빠, 저는 이 아이를 꼭 낳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덕수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순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떠났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였어요. 5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을 정순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오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길 기도해요. 그때까지 저는 오빠의 아이를 잘 키울게요. 만약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 꼭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할게요. 이 편지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위 근처에 숨겨둘게요. 언젠가 오빠가 발견하시길 바라면서 영원히 사랑해요. 마이너스 정순이. 편지를 모두 읽은 덕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정순이는 거짓말에 속아 쫓겨났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까지 품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정순아,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73세 노인의 눈에서 50년 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달았어요. 정순이가 진실을 말했는데도 믿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산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누구 계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덕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 여성은 덕수 할아버지가 뱀 옆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다치신 건 아니죠? 뱀에게 물리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구시고 여기는 왜? 덕수 할아버지가 물었을 때 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혹시 김덕수 어르신이세요? 네, 맞습니다만. 저를 어떻게? 덕수 할아버지는 의아해했습니다. 이 낯선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자 미영 씨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를 꺼냈어요. 사실은 저는 어머니 유언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진을 주시면서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셨거든요. 미영 씨가 내민 사진을 본 덕수 할아버지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정순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50년 전 마을 뒷산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바위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정순이와 함께, 네, 제 어머니가 박정순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아이예요. 미영 씨의 말에 덕수 할아버지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딸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럼 너는 내 딸이라는 얘기냐? 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편지도 함께 주시면서 꼭 아버지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미영 씨가 건넨 편지를 읽어본 덕수 할아버지. 이것은 정순이가 죽기 직전에 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미영아, 엄마가 너를 낳고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단다. 우리는 거짓말 때문에 헤어졌어. 내 아버지는 나를 배신한 게 아니야. 모두가 속은 거였어. 할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려고 거짓 서류까지 만들었던 거야.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순이의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막기 위해 가짜 호적 등본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남매라고 속였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남남이었던 거죠. 이제 엄마는 떠나지만 너만큼은 아버지를 꼭 찾아가거라. 그분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야. 뒷산 바위 근처에 엄마가 마지막 편지를 숨겨뒀단다. 언젠가는 하늘이 그 편지를 아버지께 전해주실 거야. 두 편지를 모두 읽은 덕수 할아버지와 미영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던 부녀가 마침내 만난 거였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인가요? 아, 그래, 내 딸. 내가 못 키운 딸이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미영 씨가 갑자기 뱀의 시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혹시 이 뱀을 아버지가 잡으신 건가요? 그래, 마을을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나, 이 뱀이요? 미영 씨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뒷산에 큰 흰 뱀이 있는데 그 뱀이 어머니를 평생 괴롭혔다고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그 뱀에게 물려서 아이를 잃을 뻔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복수하려고 왔어요. 어머니 원수를 갚으려고.
미영 씨의 말에 덕수 할아버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산에 올라온 거였구나. 네,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제가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해치우셨네요. 바로 그때 덕수 할아버지에게 번개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50년 전 정순이가 이별 편지를 바위 틈에 숨겼는데 그 편지를 어린 뱀이 우연히 삼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이 50년 동안 편지를 품고 살다가 정순이의 딸이 복수하러 왔을 때 덕수의 손에 죽음으로써 편지를 전해준 거였어요. 미영아, 이 뱀은 원수가 아니었어. 하늘이 보낸 전령이었어. 네. 이 뱀이 50년 동안 어머니 편지를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야. 내가 복수하러 왔지만 정작 복수의 대상은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었던 거지. 덕수 할아버지의 말에 미영 씨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가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건가요? 그런 것 같구나. 내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생각했던 거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50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한순간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덕수 할아버지가 50대 여성과 함께 내려왔는데 그분이 바로 할아버지의 딸이라고 소개했거든요. 뭐라고요? 이장님한테 딸이 있었다고요? 50년 만에 만났다고요? 마을이 술렁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이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50년 만에 딸을 찾으시다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미영 씨도 이제 아버지를 찾으셨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어요. 평생 혼자 사시던 이장님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했죠. 미영 씨는 그날부터 아버지 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던 그녀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모시겠어요. 고맙구나, 딸아. 정말 고맙다. 덕수 할아버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녀는 함께 정순이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미영 씨가 어머니를 모신 곳이었어요. 묘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에 있었는데 정순이는 생전에 고향 짤부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덕수 할아버지는 정순이의 묘 앞에서 50년 묵은 사과를 했습니다. 정순아, 미안했어. 너를 의심해서 미안했고 50년 동안 혼자 키우게 해서 미안했어. 하지만 고맙다.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어주려고 했던 내 마음도 고맙다. 바람이 불어와 정순이의 영정사진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됐어, 고생했어 하고 웃어주는 것 같았어요. 미영 씨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찾았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제 걱정 마세요. 그 후로 덕수 할아버지와 미영 씨는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미영 씨는 서울 직장을 정리하고 아예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던 덕수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거였죠. 마을 사람들도 이장님께 가족이 생겼다며 모두 기뻐해 주었어요. 이제 이장님이 외로우시지 않겠네요. 미영 씨가 효자시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50년 만에 딸을 찾으시다니 하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덕수 할아버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뒷산 바위 근처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늘이 보낸 전령을 기리며라고 적힌 비석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동의해서 함께 세운 거였죠. 그 뱀이 없었다면 덕수 할아버지와 미영 씨가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가끔 마을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정말 뱀이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러면 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그래,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일들이 있단다.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도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어. 미영 씨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할머니가 50년 동안 할아버지를 기다렸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한 거예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그리움을 안고 살아온 두 사람. 거짓말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연인, 아버지를 모른 채 자라야 했던 딸,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외롭게 살아온 아버지.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마음을 전하세요. 미안한 일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덕수 할아버지와 미영 씨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